앞에서 설명해 주셨던 대로 이번에는 저희가 베트남 편과 중국 편으로 나누어서 일단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오늘 이제 연수 시간 관계상 하나만 이제 연수를 같이 해보고 사실 중국 편이 훨씬 더 쉽기 때문에 네, 베트남 편을 먼저 연수를 하고 편은 그냥 네, 책을 보고선 교재를 보고선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저희가 이번에는 좀 이제 작년에도 진행을 했는데 되게 많은 이제 문의 같은 게 들어와서 되게 이제 교환을 아주 상세하게 저희가 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네, 처음에 활동은 이제 이 베트남에 관련되어 있는 센서를 알 수 있는 이야기를 읽고요. 그 다음에 학습 활동이 확장 학습하고 키트 메이킹하고 네, 기술 개념 학습하고 진로 탐색은 저희 그 귀여운 금쪽이 로봇으로 하는 진로 탐색과 그냥 할 수 있는 그냥 금쪽이가 없더라도 할 수 있는 진로 탐색 두 개를 다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 퀴즈 소감 정리까지 해가지고 이 한 키트 안에 네, 두 개의 키트가 들어있기 때문에 두 개의 키트를 이렇게 차시별로 네, 넣어놨고요. 1일차에는 이제 하나의 키트마다 요만큼씩 네, 교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베트남 아오자이와 선풍기라는 이야기를 아이들하고 같이 읽어보고 이걸로 이제 학습 활동을 하는데요. 네, 요거는 네, 저희도 이제 같이 챗GPT랑 같이 만들어가지고 이야기를 만드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네, 베트남의 아름다운 마을에 뭐 소녀가 살고 있었는데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인공지능 선풍기에 대한 개념학습을 동화로 엮어서 네, 이야기를 읽어보고 베트남 전통 의상인 아오자이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런 학습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어로 아오는 도포, 자이는 길다라는 뜻으로 네, 직역하면 긴 옷, 품이 넉넉한 바지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이들하고 학습을 해보고 실제로 이제 아이들하고 책을 좀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베트남 아오자이, 뭐 한국에는 한복이 있고 중국에는 치파오, 일본에는 기모노가 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네, 이렇게 의복이 특성화된 의복들이 다 다르다 이런 것들을 아이들하고 저희가 이제 다문화 컨텐츠이기 때문에 일부러 이런 내용들을 같이 좀 학습할 수 있게 넣었고요. 학습 활동이 확장학습 해서 이제 사실은 다문화 아이들이 아무래도 이제 한국 학생들보다는 조금 언어가 잘 안 되는 친구들도 있고 이래서 처음에는 학습 활동에 어휘 익히기를 같이 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 프로그램 교육안 안에 있는 내용인 아오자이, 뭐 인공지능, 근접 센서, 감탄 이런 이제 단어의 뜻을 좀 알아보고 네, 이 어휘 위키기에서 배운 단어들을 이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이런 이제 활동안들이 다 교재 안에 들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따로 정리해가지고 가지 않으셔도 되고요. 교재에 쓸 수 있도록 아예 저희가 칸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칸 안에 아이들이 쓸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빈칸 넣는 거, 이렇게 해서 뭐 리나는 어디에 뭐를 입고 마을을 다녔어요 해서 빈칸 채우기. 그러니까 좀 이번에는 저희가 단순히 딱 만들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한국어 학습도 할 수 있도록 이런 교육, 학습 활동들을 좀 많이 넣었거든요. 그래서 아오자이를 읽고 이제 아이들하고 퀴즈 같이 선생님들이 소통하시면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 들어가는데 이 말이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면서 같이 다 같이 읽어보고 이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리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했나요? 해서 뭐 겨울에 따뜻하게 지내는 방법, 친구들이 졸린 이제 아까 뭐 잠깐 보셔서 아시겠지만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는 방법. 아니 더웠는데 가까이 가며 자동으로 돌아가는 선풍기를 만들기 위해서 네,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는 방법을 해결을 하려고 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 리나는 어떤 방법으로 선풍기를 만들었을까요? 이렇게 해서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시적, 근접 센서와 부품을 모아서 자동으로 작동하는 선풍기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아이들하고 문제를 같이 풀어봅니다.
아이들이 사실 초등학생, 이게 약간 다문화 초등학생 관련된 콘텐츠다 보니까 아무래도 초등학생들은 문제가 많으면 되게 수업할 때 서로 상호작용 활동이 되면서 수업이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세 번째 문제는 마을 사람들은 리나의 선풍기를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네, 감탄하고 리나를 칭찬했어요. 이런 네, 그리고 아오자이는 어떤 옷인가요? 아까 앞에서 설명을 한번 했죠. 긴 옷. 이렇게 해서 베트남의 전통 의상은 어떤 특징들이 있나요? 그래서 습하고 또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앞에서 배웠던 학습 활동들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확인 학습을 같이 해보고 또 네, 그림 자료를 보고 색도 칠해보고 네, 우리나라 한복과 비교도 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요거는 교재 안에 내용이 다 있기 때문에 사실 교재 안에 내용을 이렇게 앞에 PT로 할 수 있게 저희가 교환을 또 제공을 해드리는 거고, 네, 교재 안에도 다 요 내용이 다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따로 준비하실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에 이제 저희가 근접 센서가 들어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다른 센서를 한번 찾아보자.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뭐 얘기해보면 의외로 센서에 대해서 많이 아는 아이들도 있어서, 네. 어떤 게 센서일까 막 물어보면, 뭐 집에 가면 뭐 바로 뭐 불이 들어와요 라든지 뭐 아이들이 또, 얘기를 좀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거는 로봇 청소기가 방을 탐색하는 초음파 센서라든지, 저 사람을 감지해서 사람이 있을 때면 이게 이제 적외선 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사람을 감지하면 켜지는 현관 센서 등, 그리고 자동차 이제 주차할 때 띠띠띠띠 소리 나는 후방 감지 센서 등 이런 센서들이 일상생활에서 만날 수 있다 아이들하고 이야기해 봅니다. 그러고선 이제 저희 거의 특징인 이제 키트 메이킹을 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혹시 키트를 지금 다 받아 보셨을까요? 선생님들이 키트를 다 받아 보셨을까요? 아, 지금 이제 늦게 하신 분들은 좀 지금 키트를 못 받으신 것 같고,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한데, 네, 요거는 이제 저희가, 과정을 일단 못 받으신 분들도 있으니까, 사실은 직접 조립하면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못 받으신 분이 더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네, 사실 조립 과정이 굉장히 어렵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책 안에 이제 QR코드로 해서 조립을 할 수 있는, 조립하는 걸 설명하는 동영상들도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안에 교환도 워낙에 자세하게 해놨기 때문에, 네, 이렇게 보시면서 하셔도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인공지능 선풍기 만들 때 저희는 이제 키트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게 부품들이 다 작기 때문에 아이들이 하다가 잊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처음에 이제 진행을 하실 때 이게 키트 개수가 잘 들어있는지부터 아이들하고 딱 확인을 하고선 시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없으면 그냥 또 달라고 하는데 저희 이제 특성상 또 뭐 무작정 계속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키트 개수 잘 확인하고 내 거는 내가 잘 관리하자라는 이야기를 꼭 아이들하고 해주시고선 시작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모든 키트 제품들이 이제 저희는 풀을 사용하지 않고 끼우는 형태로 만들 수 있는 키트들을 만드는데요. 그래서 부클형 부품을 쉽게 끼우고 빼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한번 시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멍에다가 그냥 바로 끼우면 잘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한쪽을 먼저 비스듬하게 끼우고 힘을 주면서 눌러주시면 쉽게 집어 넣으실 수 있습니다. 분리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냥 막 빼면 잘 빠지지가 않고요. 네, 양 옆을 밀어서 네, 동시에 밀면서 툭 밀어주시면 쉽게 네, 퀴트를 분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요거를 꼭 아이들하고 먼저 시청을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키트 조립을 진행하셔야지, 안 그러면 아이들이 막 그냥 끼우고, 뺄 때도 그냥 막 빼가지고, 키트가 아무래도 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서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립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다 안내가 되어 있고, 사실, 교재 안에는 QR코드를 해서 저희가 뭐 영상, 조립하는 영상도 같이 넣어놨기 때문에 그 영상을 천천히 아이들하고 같이 보면서 하셔도 네, 쉽게 수업을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사실 뭐 계속 끼우고 붙이고 뭐 이거 위치 확인해서 넣고 이런 건데 이제 아이들이 조금 헷갈려 하는 부분이 이제 센서에다가 선 꽂는 거. 그것도 이제 저희가 이렇게 다 설명을 해놨는데 배터리 홀더에서는 뭐 빨간 선을 플러스에 꽂고 검은 선은 마이너스에다 꽂는다고 하면 모터는 저희가 이제 앞으로 바람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방향상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모터가 납땜되어 있는 그 극성에 따라 가지고 네, 만약에 이제 반대로 납땜되어 있는 모터를 저희가 구매를 했다면 모터도 네, 빨간 선에 플러스를 꽂을 수도 있었는데 네, 요거는 극성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서 모터는 검은 선에 플러스를 그쵸? 플러스에다가 검은 선을, 네, 그리고, 빨간 선을 마이너스에다가 꽂으면 앞으로 바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테스트 해볼 때는 얘들아 이게 극성에 따라서 달라.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거든요.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가 이 플러스 마이너스 바꾸면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바람이 앞으로 나오는 거고 만약에 반대로 모터의 빨간 선을 플러스에 꽂고 뭐 검은 선을 마이너스에 꽂으면 바람이 뭐 네, 뒤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바람이 나오지 않고 뒤로 바람이 가거든요. 프로펠러를 꽂으면 네, 그런 식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면서 여기 선 꽂는 부분을 좀 네, 잘 유의해가지고 꽂으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 안에 들어있는 뭐 모든 양면 테이프나 이런 것까지 다 넣어드리기 때문에 네, 안에 있는 걸로 다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레고 조립하는 것처럼 저희가 현재 조립해야 되는 부분을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놓고 조립을 하라고 이런 식으로 네, 주의사항 같은 거를 다 적어놨기 때문에 주의사항을 꼭 보면서 아이들하고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 베트남 편에 있던 거는 작년에 혹시 수업을 진행해 보셨던 분들은 이미 해보셨던 키트라서 되게 네, 어렵지 않게 하실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중국 편이 작년에는 안 했던 키트기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작년에 이제 이 키트는 저학년이 하기에는 너무 어렵다 이렇게 말씀들을 주셔서 저희가 새로 개발을 해가지고 중국 편을 좀 쉬운 키트로 구성을 해놓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프로펠러 조립해주고 몇 번 지붕 조립해주고 정리해서 넣어주고 이렇게 하면 짜잔 해서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좀 준비해 주셔야 될 거는 혹시 학교에 계시면 학교에서 색칠할 수 있는 도구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이제 아이들하고 시간이 허락되는 부분에서 이렇게 색칠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조금 이걸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요거는 이제 센서나 이런 거를, 네, 설명하기 위한 거라서, 근접 센서가 무엇인지, 네, 그래서 사람이나 물체가 가까이 올 때 감지하는 센서다. 네, 그리고 적외선 센서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적외선이라는 빛을 이용해서 물체의 존재를 알아차리는 센서란다. 이렇게 해서, 네, 근접 센서에 대해서 네, 기술을 학습할 수 있는 기술 개념 학습을 같이 아이들하고 해보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요
요 센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직접 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편리하게 이거를 이제 원래는 이걸 제어하기 위해서 브레드보드에다가 뭐 연결하고 막 처음에 저희가 완전 처음에 만들었던 키트는 되게 복잡했어요. 그래서 선을 연결해야 되는. 근데 그게 또 중학생이 하기에도 어렵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네, 쉽게 하고자 저희가 이거를 일체형으로 만들 수 있는 센서랑 모터 제어부 그리고 전원부를 한꺼번에 꽂을 수 있는 일체형 보드 형태로 이렇게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간단하게 꽂아가지고 바로 네, 작동이 되는 키트를 만들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앞에 이 센서 있는 부분에 손이나 아니면 물체 같은 것들이 앞에 있으면 네, 수강구와 발광부를 통해서 부딪혀서 다시 돌아오는 거를 인식을 해가지고 감지가 되면 그 신호를 모터 제어부로 보내서 모터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회로를 만들어 놓은 네, 센서입니다. 네, 요거는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하시면서 이제 아무래도 앞에 내용이 조금 딱딱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요거를 쉽게 개념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네, 하는 영상을 저희가 좀 영상 자료를 집어 넣어놨고요. 그래서 요거는 시간이 허락하시는 한도 내에서 네, 아이들하고 같이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쨌든 콘텐츠를 시간이 남지 않도록 많이 넣어놨기 때문에 요거는 뭐 영상을 보여주시는 거는 선생님들의 재량 안에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일상생활에 이렇게 쓰여지고 있다. 이런 것들. 네, 그냥 수루룩 아이들한테 이런 걸로 자, 이 센서랑 똑같은 기술로 일상생활에서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지난번하고 저희가 조금 이제 달라졌던 부분에서 제일 큰 부분이 이제 진로 탐색을 저희가 금쪽이라는 로봇이랑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이따가 쉬는 시간 드린 다음에 이건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게 있어가지고 일단은 내용만 한번 짚어드리고 그 다음에 실제로 금쪽이 로봇 구동하는 방법 혹시라도 이슈 생겼을 때 좀 관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릴 거고요. 네, 일단 내용으로는 이제 이런 진로 탐색, 지금 인공지능 선풍기를 관련돼 가지고 진로 탐색을 할 때 뭐 하는 일은 이런 거고 필요 과목은 이거고 직업은 이런 게 있어 이런 것들 알려주고 내가 만약에 리나라면 리나처럼 내가 만들고 싶은 기계는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아이들하고 네, 내 진로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 요거는 이제 저희가 그냥 혹시라도 금쪽이가 수급이 안 되거나 뭔가 좀 배송 사고가 생겼거나 이러면 혹시라도 당황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네, 이 책만으로도 진로 탐색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이렇게 질문지를 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오늘 배운 직업 중 가장 관심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렇게 네. 그래서 어떤 직업이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도록 이거는 다 교재 안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교재에다가 아이들이 직접 쓸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근접 센서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이 센서를 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 다른 기계가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들도 아이들하고 한번 얘기해 보시고 그거를 이용해서 만드는 발명 디자인도 이렇게 직접 해볼 수 있도록. 사실 근데 이거를 다 할 수 있는 시간은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금쪽이가 제대로 도착을 한다고 하면 아마 이 페이지는 집에 가서 확장학습으로 할 수 있도록 아이들한테 좀 숙제를 내주시는 방향으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진로 탐색 2에는 AI 스피커와 진로 탐색해서 이제 이렇게 요거 보신 적 있으실까요? 네. 금쪽 같은 내 새끼 거기에 보면 이제 나오는 네, 금쪽이 스피커인데요. 네, 금쪽이 스피커 사용 방법에 대한 영상을 안에 저희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네, 처음에 이제 기기 등록하는 방법. 네, 이 로그인 번호는 저희가 다 거기 스티커로 붙여드리니까 그걸 보시면 되고요. 사실 이것도 스피커 등록은 저희가 다 해서 원래 보내드립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사용자분들이 과실로 그냥 지우는 경우가 있어요. 애들이 지우는 거죠, 사실은 수업하다가. 그래서 만약에 이제 기기가 안 잡힌다고 하면 이 매뉴얼을 보시면서 등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네, 요것도 이따가 자세하게 제가 실제로 하면서 네,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네, 사실 요 버튼을 두 개를 동시에 누르면 이제 기기가 검색되고 이 기기를 눌러서 연결을 시키면 되는 겁니다. 사실 요거 이제 거의 대부분 코딩 관련된 수업을 많이 해보신 교강사분들이 하실 것 같아서 하고선 이제 저희가 보내드리는 네, 걔랑 연결이 다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거를 따로 여기에서는 와이파이도 입력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사실 와이파이는 저희가 아예 그 유심칩이 꽂혀져 있는 라우터라는 기계를 드릴 거라서 그거는 사실 아이들이 지우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기기 등록만 하시면 와이파이는 거기 안에 등록되어 있는 걸로 그냥 사용을 하시면 아마 될 거고요. 근데 이제 작년에 저희가 사실 이걸로 다른 수업을 좀 진행을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좀 이슈가 있어서 그거는 좀 제가 자세하게 네, 좀 이따가 쉬는 시간 갖고선 진짜 실제로 구동해보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걸로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조립하는 거는 저희가 영상이나 막 자료가 충분하니까 그걸로 문의가 온 적은 거의 없었는데 오히려 이 금쪽이 스피커 이제 구동하거나 뭐 이거 인터넷이 안 된다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문의가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로그인해서 뭐 하면 얘는 이제 뭐 처음에 전원 켜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것도 제가 이따가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일단은 여기 안에 내용에서는 뭐냐면 직업 탐색이라는 탭이 아예 있어요. 그래서 직업 탐색 안에 나에게 맞는 직업 찾기라는 네, 챗봇입니다. 챗봇. 네, 이미 만들어져 있는 챗봇이고요. 그래서 이 챗봇을 연결을 해서 직접 이제 대화를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면 여기 이렇게 적혀 있죠. 나에게 맞는 직업을 찾고 싶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때부터 얘가 계속 대화를 유도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 넌 뭘 좋아해? 이거 좋아해? 뭐 물어보면 아니 난 그거는 싫어. 그러면 그래? 그러면 너 이거 좋아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물어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스피커로 대화하기 요거를 클릭하고 네 요거 금쪽에 붙어 있는 기기 번호를 꼭 확인을 해주신 다음에 네 연결을 하고선 네 하고요. 이제 금쪽이 있다가 제가 아예 구현까지 해드릴 건데 네 금쪽이 입부분에 버튼을 꾹 누른 상태로 질문을 하고 질문이 끝나면 손을 떼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한 번만 누른 상태에서 말해도 되는데요. 그럼 얘가 이 질문이 언제 끝났는지 인식을 못 해가지고 한없이 기다릴 때도 있고 네, 되게 답답해져요. 그래서 누른 상태에서 말하고 내가 말이 다 끝났으면 이제 금쪽이가 인식했으면 좋겠다 싶을 때 손을 떼도록 아이들한테 지도를 해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왜 간혹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저희도 챗GPT 쓰게 되면 얘가 어쨌든 챗GPT 기반인데 챗GPT 쓰다 보면 뭐 계속 왜 프롬프트가 막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뒤에 더 이상 내용은 안 나오는데 막 그러니까 약간 렉 걸린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얘도 실제로 그럴 때가 있어요. 아니면 너무 대답이 길어가지고 아이는 다른 질문을 하고 싶은데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거 물어보면 그렇거든요. 조선시대에 대해서 알려줘. 뭐 이런 거 하면 자기 혼자서 조선시대에 대해서 막 뭐 10분, 20분을 막 브리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은 수업 시간은 짧은데 비해서 다른 질문을 하고 싶잖아요. 그럴 때는 네, 뒷면에 이제 네모 버튼 해서 정지 버튼을 눌러서 대답을 멈춰준 다음에 다시 물어볼 수 있도록 아이들한테 지도를 해주셔야 돼요. 요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이거 말고 또 다른 매뉴얼을 만들어 놔서 그거를 보여드리면서 저희가 자세하게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요거 나에게 맞는 직업을 찾고 싶어 누른 다음에 이제 금쪽이가 물어보는 질문에다가 내가 성실하게 대답을 해주면 그 다음에 나한테 어울리는 직업을 세 가지 추천해 주더라고요. 제가 직접 해보니까. 그래서 뭐 너는 과학자랑 뭐 선생님이랑 뭐 요리사가 어울려. 뭐 이런 식으로 첫 번째는 뭐, 두 번째는 뭐, 세 번째는 뭐가 어울려. 뭐 이런 식으로 추천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것만 하는 시간도 사실 이거 금쪽이랑 얘기하는 걸 아이들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요것만 딱 알려주셔도 아마 되게 재미있게 아이들이 수업을 할 거고요. 그래서 금쪽이가 추천해준 나의 직업은 무엇이 있을까요? 뭐 이런 거 쓸 수 있는 활동 내용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금쪽이 관련돼서는 저희가 질문을 다 조금씩 다르게 넣어놨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뭐 마지막에 확인학습으로는 이제 아주 어린아이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OX 퀴즈, 네, 뭐 해서 네, 이렇게 바람 물 뿌리는 기계 만들었어요. 그래서 OX 퀴즈도 만들어 드렸고요. 그리고 뭐 가장 인상 깊은 점은 무엇인가 쓸 수 있는 거, 앞으로 또 어떤 기술 알고 싶나 이런 식으로 소감 정리할 수 있는 것까지 넣어놨습니다. 요게 이제 키트 하나 하는 거 분량인데 지금 저희가 8차시죠. 8차시니까 4차시 안에 요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시간 분배를 잘 하셔야 된다. 아니면 저는 이제 추천이 이게 8차시에 두 개의 키트가 가니까 이제 그 금쪽이 관련된 거를 맨 뒤에 빼서 하시고, 그쵸? 네, 맨 뒤에 그냥 두 차시를 한꺼번에 하는 형태로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요거는 그리고 일단 베트남 편을 한번 다 훑어드리고 그 다음에 중국 편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여기까지 뭐 질문 있으실까요? 금쪽이는 저희가 어, 좀 자세하게 보여드리려고 이따가 쉬는 시간 갖고선 좀 금쪽이만 따로 빼가지고 조금 연습을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지금 이거에 대한 내용 파악만 네, 하셨으면 해가지고 네, 이거 먼저 하는 거고요. 네, 2일차에 하는 것도 똑같은 내용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네, 요거는, 네, 제목이 틀렸네요. 네, 네, 요거는 이제 전기 자동차에 대한 내용이고요. 베트남 하롱베이 전기 자동차에서 하롱베이에서, 네, 독특한 뭐 이렇게 했는데, 하롱베이 배경으로 해가지고, 네,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동화가 수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따가 교재 내용도 한번 조금 보여드릴게요. 네, 해서 이렇게 하롱베이가 어떤 곳인지 알 수 있는 내용과 네, 베트남에는 또 하롱베이 말고도 다른 좋은 네, 장소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또 보여줄 수 있는 내용들을 넣어놨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제 네, 학습 활동들 그래서 처음에는 어휘 익히는 거 그리고 그 익힌 어휘로 문장 만드는 거 이런 것들도 네, 동일하게 집어 넣어놨고요. 그래서 이렇게 빈칸 채우기. 그래서 리아는 왜 전기자동차를 만들기로 했나요? 그래서 네. 자연을 보호하고 환경을 생각하기 위해서 전기자동차가 그쵸? 내연이 안 나오는 거니까 네. 또 전기자동차를 만들기 위해 어떤 부품을 사용했나요? 해서 네. 충전 배터리 그리고 DC 모터, 회로판 바퀴 등을 사용을 했다. 그리고 자동차가 어떻게 움직이게 되었나요? 회로에 전기가 흐르면서 어차피 저희가 이제 교환을 다 이렇게 드리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걱정 안 하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전기 자동차를 이용하면 왜 환경이 좋을까요? 그리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자연보호 활동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런 활동안들 넣어놨고 이제 그림 보고 색칠하고 기본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활동들도 교재에 다 집어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키트 메이킹. 그러니까 사실 8차시 안에 요거 키트 두 개 하고 금쪽이까지 하려고 하면 사실은 이론하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희가 실제로 수업을 진행을 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 보면 그렇게 이론을 많이 하고 나면 이제 오히려 키트를 잘 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요거 시간 분배는 진행하시는 교광사 선생님들이 네, 잘 보시고선 아이들이 되게 잘할 것 같다 하면 조금 이론을 많이 하셔도 되고 아이들이 좀 손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 하면 이론 부분은 최대한 짧게 하시고 바로 키트 메이킹으로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처음에 특히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샤프트나 나사 같이 되게 작은 부품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고무링도 그렇고요. 사실 근데 고무링 한두 개 없어진다고 조립이 안 되고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애기들은 또 하나라도 없어지면 뭐 마치 무슨 큰일이 난 것처럼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몇 개 있는지 이거
제대로 잘 관리해야 돼. 이렇게 아이들하고 꼭 얘기하고선 처음에 키트 조립 시작해 주시면 되고요. 네, 마찬가지로 얘도 저희 키트들은 다 이렇게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영상 한번 보여주시고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항상 주의사항을 꼭 아이들한테 주지시켜 주시면서 조립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네, 하나하나 이제, 지금 조립해야 되는 부분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요게 오히려 어렵고 영상이 더 쉬우시다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이 조립도가 나은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냥 제가 이제 아예 손을 클로즈업해서 찍어가지고 영상도 제공을 해드리는데, 그 영상이 이제 책에 QR로 들어가 있는데, 그 영상이 더 편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네, 그 영상을 보여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따 영상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뭐 이거는 사실 천천히 하나하나 조립을 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이 부분이 어렵진 않은데 아이들 이제 컨트롤 하시면서 조립하시려고 하면 보조 강사님하고 좀 합이 잘 맞는 상태에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죠. 네, 요거 이제 여기에서 링 넣을 때 아이들이 되게 힘들어 하는데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 고무링을 끼울 때 한쪽에는 그 같이 들어있는 그 드라이버가 있어요. 드라이버로 한쪽은 이렇게 끼우고 드라이버로 좀 이렇게 늘리면서 끼우시면 되게 편하게 잘 들어가거든요. 이걸 손으로 늘리려고 하면 되게 힘들고, 아이들이 특히나 손님이 없잖아요. 그래서 네, 드라이버 사용해가지고 좀 고무링을 늘려가지고 여기에다 끼우는 방법을 한번 그러니까 실제로 강사님들이 한번 조립을 해보시는 게 좋죠, 아무래도. 네, 고무링을 처음에 세 개를 끼워서 좀 고정을 하고, 그러고선 이제 반대편도 조립 똑같이 해서 세 개를 끼워서 이렇게 조립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모터의 빨간 선이 마이너스. 이것도 앞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이게 만약에 반대로 꽂아지면 자동차가 뒤로 갑니다.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 저 뒤로 가요 이러면 그러면 이거 이 선만 반대 모터에 꽂혀 있는 선만 반대로 꽂으면 돼라고 아이들한테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사실 따로 지금 뭐 이걸 충전할 수 있게 충전 모듈이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뭐 건전지를 넣거나 그렇진 않고 있죠. 네. 그리고 또 주의하실 거, 여기에서는 샤프트 이거 끼우실 때 이 바퀴가 아무래도 플라스틱 바퀴이기 때문에 샤프트 끼우다가 플라스틱 바퀴가 이렇게 찢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이들이 너무 힘세게 그러다가 손도 다치기 때문에 네. 딱딱한 나무판을 이용해서 조립을 해주시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책상이나 아니면 책 같은 걸로 이렇게 눌러가면서 조립을 하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이거는 사실 실제 한번 조립을 해보시면 이거는 너무 네, 어렵지 않기 때문에 네, 이거는 충전소죠. 저희가 이제 그 마치 그 충전기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건전지랑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주유구처럼 이렇게 꽂을 수 있게 이렇게 해놨고요. 네,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배터리 스위치를 오프로 해줘야지 안 그러면 계속 배터리가 다니까요. 네, 오프로 해줄 수 있도록 아이들한테 지도를 해주시고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전기를 충전하고 자동차를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전기를 충전을 하면, 이제 배터리를 온으로 해야지 충전이 되겠죠. 그러면 충전이 되면 여기 앞에 충전 LED가 불이 점점 들어옵니다. 저희가 이제 많이 들어왔을 때 사진 작업을 했는데 처음에는 거의 안 보이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LED 밝기가 밝아지면서 나 충전됐어 이렇게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저희가 일부러 설계를 해놨고요. 그래서 네, 이 정도 이제 밝아졌다 싶으면 네, 얘를 빼주고 여기에도 또 저희가 스위치를 넣어놨어요. 왜냐면 애들이 항상 이제 배터리가 금방 닳으면 굉장히 속상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충전 모듈의 전원을 온으로 바꾸면 자동차가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네, 그리고 역시 얘도 이렇게 색칠하면 애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이게 이제 저희가 이거 혹시 부러질까 봐 하나 더 이게 두 개를 더 넣어놓은 건데 애들이 이렇게 앞에다가 붙여가지고 마치 장식처럼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마다 다 특색 있게 또 이렇게 메이킹 제품 만들기 때문에 네,
조금 사실 이거 꾸미는 시간을 주면 애들이 굉장히 좋아하긴 하거든요. 역시 그래도 학습적인 부분을 뺄 수는 없기 때문에 네, 네, 전기 자동차는 어떻게 작동할까? 그래서 충전 배터리에 전기를 충전을 하고 네, 배터리에 전류가 모터로 이동하고 전기 모터가 작동하고 자동차가 앞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충전 모듈에는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축전지가 있다. 그래서 축전지에 일정 용량의 전기가 쌓이게 되고 좀 못하네요. 네, 축전지에 네, 일정 용량의 전기가 쌓이게 되고 전기를 전원을 켜기 전까지는 저장을 하고 있다가 아까 스위치를 온으로 바꾸면 전기가 모터로 이제 이동이 되면서 자동차가 네, 앞으로 가는 거다. 이런 거를 아이들하고 재미있게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그 고학년 아이들은 또 과학 상식들은 굉장히 뛰어난 아이들도 있어서 오히려 선생님들이 물어보기 전에 막 대답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캐패시터의 용량이 크면 클수록 멀리 또 오래 갈 수 있다. 그래서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귀여운 작은 키트기 때문에 작은 캐패시터를 사용을 했지만 더 큰 걸 사용하면 더 오랫동안 충전을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이제 전기 자동차의 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또 이제 아무래도 또 이렇게 저희가 직접 설명하는 것보다 요즘 친구들은 이제 유튜브로 설명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전기 자동차에 관련된 이런 영상도 집어 넣어놨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앞에 부분을 생략하시고 이 영상을 보여주셔도 될 것 같고, 네, 이제 강사님이 설명을 해주셨다 하면 요거는 좀 스킵하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뭐 계속 비슷한 내용이라서, 네, 이런 내용들을 다 집어 넣어놨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진로 탐색할 수 있는 내용들 이렇게 집어 넣어놨는데요. 네, 요거는 혹시라도 금쪽이 수급이 안 될까 봐 저희가 네, 일부러 네, 이 책만으로도 진로 왜냐면 어쨌든 저희가 이거 내용이 팀커리어 내 진로를 찾아줬는데 진로 탐색 내용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할 수 있도록 이거는 교재에 다 수록을 해놨고 있다가 교재 내용도 한 번씩 다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해놨고요. 여기 사실은 저희는 원래 그 8차시 안에 네, 금쪽이 스피커는 한 2차시 정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금쪽이 스피커 네, 내용도 넣어놨습니다. 근데 뭐 사실 이거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저희가 요거는 이렇게 내용을 좀 나눠놨거든요. 아까는 이제 어떤 직업을 할 건지 내용인데 두 번째로는 여기에 애초에 이제 진로가 딱 정해져 있는 챗봇들이 다양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만들어져 있는 챗봇들 하고 연결을 해서 내가 궁금한 챗봇하고 하면 되겠죠. 궁금한 챗봇하고 해가지고 진로를 위한 다양한 질문을 좀 더 심화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넣어놨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냥 이제 금쪽이한테 물어보면 되는 건데요. 뭐 굉장히 잘 해줘요. 근데 여기에 보면 뭐 가수도 있고, 그쵸? 웹툰 작가도 있고, 저희가 좀 어떻게 보면 생소한 네, 친구들도 있잖아요. 평소에 볼 수 없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도 이걸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챗봇이 알려줄 수 있게 네, 아이들마다 좀 다 각자 다른 진로를 선택하겠죠. 어떤 친구는 이게 좋고 어떤 친구는 이게 좋고 할 테니까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근데 또 아이들이 아무것도 안 해주고 하면 잘 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뭐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질문들 이렇게 조금 집어 넣어놨으니까 뭐 어떤 질문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한테는 이 질문을 하라고 좀 앞에서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 아마 근데 보통의 아이들은 그냥 막 자기가 막 하고 싶은 질문 막 합니다. 왜냐면 어차피 얘가 생성형 AI이기 때문에 어떤 질문을 해도 자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좀 대답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네, 크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네, 마찬가지로 또 확인학습 할 수 있는 거. 이거 할 때 좀 뭐 사탕 같은 거 가져가가지고 아이들하고 맞추면서 사탕 나눠주고 하시면 좀 더 재밌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음, 잠시만요.
그 영상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 조립할 수 있는 영상을 네, 유튜브에 넣어서 이제 QR로 연결을 해놨는데요. 아이고, 네. 요즘에는 무조건 이게 붙네요. 광고가. 아, 얘는 옛날 거군요. 죄송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영상을 넣어놨기 때문에 이제 아, 이것도 옛날 거 같은데? 네, 저희가 이거를 한번 업그레이드를 해서 아, 그러네요. 이거네요. 네, 요거에 이제 영상 링크가 저희 책의 QR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이거를 보여주시면서 조립을 하시면 더 어떤 분들이 이게 더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나씩 놓으면서 하는 것보다 어쨌든 실제로 조립을 어떻게 하는지 아예 손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제 중간중간에 네, 이렇게 아예 어떻게 하라고 영상을 드리기 때문에 이 영상을 중간중간에 스톱 시켜가면서 하나하나 아이들하고 진행을 하시면 또 하나의 보조 강사의 역할처럼 사용을 하실 수 있으니까 이 방법이 더 편하시면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링크는 뭐 교재 안에 다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교재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네. 교재 내용은 아까 이제 교환 내용에 있는 것처럼 네, 이렇게 그대로 되어 있고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읽을 수 있는 읽을 거리들 하고 네. 거의 뭐 교환에 있는 내용하고 거의 뭐 일맥상통하게 다 넣어놨기 때문에 요거에다가 아이들이 직접 여기다 글씨 써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빈칸 채우기 정답은 49쪽에 바로 보이지 않고 맨 뒤에 있기 때문에 네, 아이들이 직접 학습하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주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그림자를 보고 색칠하는 거 이것도 다 교재 안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들기 영상 QR코드, 네, 교환 자료 QR코드 이렇게 저희가 QR코드로 다 넣어놨고요. 이것도 버클형 부품 쉽게 끼우고 빼고 하는 QR코드. 요즘 친구들은 이렇게 다 되어 있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다 책에 다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친구들은 이제 책이 있으면 그래서 너무 선행해가지고 선생님이 안 시켰는데도 다 조립해버려가지고 좀 교감사분들이 좀 허탈할 때가 있다고 하시던데 네, 그래서 사실 수업하실 때는 이거 어떤 부분에서는 학습하는 것 때문에 책을 나눠주시긴 하셔야 될 건데 이제 수업 진행하실 때는 어떻게 보면 또 이게 독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이런 내용들이 교재에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뭐 발명 디자인 할 수 있게 마무리 퀴즈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책 한 권 안에 두 개의 키트가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어서 전기 자동차도 네, 이렇게 사실 여기 안에 들어있는 사파들도 다 인공지능이 저희가 정말 그런 세상에 살고 있죠. 네, 그린 거라서 네. 그래서 이렇게 또 교재 내용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뭐 딱히 요거 수업하실 때 선생님들이 준비하셔야 되는 거는 미리 받으신 금쪽이의 작동 테스트가
가장 중요한 그거지 않을까. 어쨌든 뭐 3일 전에 최대한 보내드리려 수업하기 3일 전에 최대한 보내드리기로 되어 있는데 이제 택배 사고도 종종 일어나고 하니까 네. 근데 먼저 이거를 먼저 수업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이제 일정에 맞춰서 보내드릴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요거는 사실 뭐 교재에 워낙에 다 탄탄하게 다 넣어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어려운 부분 없으실 것 같고 이따가 이제 금쪽이 매뉴얼이랑 이제 금쪽이 직접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어플 접속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사실 지금 금쪽이가 없으셔도 해보실 수 있기는 하거든요. 지금 몇 분 들어와 계시죠? 네, 그 아이디만 있어도 그 채팅으로 대화하기는 가능한 상황이라서 제가 지금 딱 7시네요. 네. 한 15분 정도, 15분 정도 드릴까요? 네. 한 15분 정도 지금 쉬는 시간 드릴 건데요. 금쪽이 에듀라는 어플을 선생님들 핸드폰에 한번 깔아줘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접속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 거고 지금 금쪽이가 없더라도 일단은 대화하기 말고 채팅으로 하기는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말로 나오는 것 뿐이에요. 금쪽이가 있으면 그래서 실제로 같이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금쪽이 AI 스피커 사용하실 때 문제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좀 정리를 한 내용들이고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테스트를 다 해가지고 보내드리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는 없을 텐데, 그래도 혹시나 이제 사용자 부주의로 인해 가지고 뭐가 바뀌거나 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작년에는 제가 계속 전화를 받았는데, 더 이상 안 됐다 싶어서 네, 매뉴얼을 좀 만들었고요. 네, 먼저 가장 중요한 게 금쪽이 같은 경우에는 얘 자체가 네, 인터넷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세팅을 해서 보내드릴 때 금쪽이랑 라우터랑 다 연결을 해서 보내드려요. 연결을 해서 네, 꼭 이제 근데 이제 금쪽이가 어쨌든 간에 인터넷에 있는 여러 가지 지식들을 긁어서 말로 해주는 기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인터넷이 연결이 안 돼 있으면 당연히 금쪽이는 말을 하지 않아요, 선생님. 간혹 가다가 라우터를 안 꽂고선 금쪽이가 작동을 안 해요. 뭐 이러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네, 먼저 라우터 전원을 먼저 잘 연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라우터가 이제 저희가 보내드릴 때는 이 까만 라우터 애들이 갈 거고, 또 다른 라우터가 갈 때도 있는데, 어쨌든 라우터 생긴 건 다 비슷해서, 네, 포지에 이렇게 파란색 불이 들어와 있으면 유심칩은 정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안에 이제 저희 핸드폰에 유심칩 넣듯이 라우터에도 이제 가지고 다니면서 인터넷 잡을 수 있도록 유심칩이 들어가 있는데 얘가 정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와이파이 뿌려주는 거 정상이라는 신호 정상. 요게 이제 안 들어오면 금쪽이가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얘가 이상하면 좀 뺐다 꽂았다도 해보고 유심칩이 혹시 빠져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고 배송 중에 혹시라도 어쨌든 그런 거 아시죠? 딸깍 이렇게 하는 네 들어가 있는 그 유심칩이 딸깍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혹시라도 그게 눌려서 빠져 있으면 당연히 또 인터넷 접속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네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인터넷 연결 상태, 전원 연결 상태 요거 네 개가 불이 잘 들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금쪽이를 켜시면 금쪽이가 켜진 거를 네 아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배송을 해드릴 때 금쪽이 스피커에 라우터 정보를 모두 입력한 상태로 배송을 받으시게 되고요. 전원만 연결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네, 먼저 네, 전원이 연결이 잘 되어 있는지 네, 유심칩이 잘 꽂아져 있는지 네, 요거를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라우터 전원을 연결하면서 그리고 처음에 초기에 바로 불이 들어오더라도 바로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아요. 처음에 이제 그 신호를 잡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바로 동작될 수 있지 않으니까 처음에 가셔가지고 이제 수업 준비하실 때 먼저 라우터부터 꽂아놓고, 그쵸? 그 다음에 수업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켜보시면 그때는 이제 인터넷이 무리 없이 잘 연결이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간혹가다 이제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일부러 사실 네, 라우터의 비밀번호를 다 거의 삭제하고 드리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라우터를 금쪽이 스피커 외에 다른 용도로, 그러니까 뭐 본인의 태블릿이라든지 아니면 그 학교에 있는 태블릿이라든지 이런 거를 연결하는 데 쓰시려고 그걸로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금쪽이 연결이 끊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라우터 한 대당 네, 안정적으로 연결되는 게 뭐 한 20대에서 25대 뭐 이 정도인데 이거를 이제 다른 기기를 연결이 금쪽에 연결되어 있는 연결이 불안정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라우터를 금쪽이 스피커 외의 용도로 사용은 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이거를 막기 위해서 사실 기본적으로 네, 비밀번호는 네, 선생님들한테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꼭 라우터 상태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 요거 매뉴얼도 따로 드릴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금쪽이를 실행을 해볼 건데요. 금쪽이 이따가 제가 또, 네, 이 손캠으로 바꿔가지고 실행하는 방법 알려드릴 거고요. 네, 전원 버튼, 누가 봐도 전원 버튼 같이 생기네. 걔를 5초간 꾹 눌러주셔야 돼요. 5초간 꾹 누르면,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뭐뭐뭐 챗봇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안내 멘트가 뜰 거예요. 이건 인터넷이 잘 연결되어 있을 때 나오는 안내 멘트입니다. 혹시라도 인터넷이 연결이 안 돼 있으면 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아요. 네, 그냥 켜지기만 하고 말이 안 나와요. 그럼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된 겁니다. 네, 그러면, 아니네요. 이렇게 나오네요. 네, 와이파이가 연결이 안 되었네요. 이렇게 나온다고 하네요. 네, 와이파이가 연결이 안 되었네요 하면 라우터가 안 켜져 있거나, 라우터가 정상 작동을 하지 않거나, 라우터가 부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좀 기다리면 또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 한, 제 체감상으로는 한 5분 정도는 걸리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전원 켜도 유심히 신호 받아오고 뭐 이렇게 하는 시간이, 네, 그런 것 같고요. 뭐뭐뭐 챗봇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면 정상적으로 연결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연결된 챗봇이 없습니다 라고 나오면 네, 지금 인터넷 연결은 잘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쵸? 근데 챗봇 연결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교강사 선생님들께서 앱을 통해서 네, 이 챗봇하고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기계랑 같이 네,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 정상 작동할 수 있는 건데 누군가가 챗봇을 지운 거죠.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챗봇만 지운 거기 때문에 그것만 다시 연결을 해주시면 되는 거라서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끄는 방법은 당연히 네, 버튼을 5초간 꾹 눌러주시면 전원이 꺼지게 됩니다. 그러면 꺼지면서 잘 있어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볼륨 조절하는 버튼. 이게 어쨌든 1인 1교구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한 명이 다 금쪽이 한 마리하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아무래도 저희가 단체 수업을 진행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시끄러우면 또 수업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볼륨 조절 버튼을 이용해가지고 소리 크기를 조절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점점 크게, 점점 작게 해서 소리가 너무 크면 이제 그럴 수 있으니까. 근데 사실 저는 제일 크게 해도 그렇게 수업에 막 엄청 방해가 된다 이런 느낌은 못 받았던 것 같아요. 얘가 최대 음량이 엄청나게 크진 않아서 네, 그래도 교과서 선생님들이 너무 시끄럽다 생각이 들면 조금 볼륨 조절해볼까라고 얘기도 해보시면 되고 이제 어떤 경우에는 또 작동이 잘 되는데 너무 볼륨이 작아가지고 안 들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네, 뭔가 작동이 다른 애들은 다 되는데 얘만 뭐가 안 된다고 하면 볼륨 조절 버튼 플러스 버튼 눌러보면 네, 작동이 잘 되고 있는데 너무 작아서 안 들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연결되어 있는 챗봇을 확인하는 버튼입니다. 위에 있는 버튼이고요. 뭐뭐뭐 챗봇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네. 그리고 네, 말하기 멈춤 버튼. 제가 아까도 잠깐 설명해 드렸는데 너무 이제 제가 뭔가 어려운 걸 물어봤어요. 아니면 뭐 되게 길게 대답해야 되는 거. 조선시대에 대해서 알려줘.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길게 대답해야 되는 거를 이제 물어보거나 하면 얘가 말을 멈추지 않아요. 다음 걸 물어보고 싶은데 말을 멈추지 않아요. 금쪽이가. 그러면 얘가 말을 안 멈춰요. 애들이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중간에 이 정지 버튼을 누르면 네, 다시 작동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도 요거를 꼭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한번 우리 같이 접속을 해볼 건데요. 네.
저희 이제 금쪽이 스피커 받아보시면 옆쪽에 이제 이런 스티커가 붙어 있을 거예요. 옆쪽이나 뒤쪽에 보이는 곳에 이제 뭐 얘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이렇게 요런 이제 잘 보이시나요? 네, 요런 아이가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제 경우에 따라 다른데요. 어떤 거는 이렇게 옆쪽에 빼가지고 옆쪽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요 앞쪽에 이쪽에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아이디랑 네, 비밀번호랑 기기 이름이 있는 스티커도 있고 이 제조사에서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셔가지고 비밀번호는 다 0000으로 기본으로 되어 있고 기기 번호만 적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기 이름은 비밀번호가 아니에요. 네, 비밀번호는 0000이고 어떤 분들은 이제 기기 이름을 자꾸 치고선 이제 로그인이 화면이 안 나오고 있나요? 로그인이 안 된다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어쨌든 기기 이름은 비밀번호가 아니고요. 비밀번호는 0000. 네, 그리고 손캠이 나오는 게 이게 고정이 안 돼 있어서 크게 안 나왔나 보네요. 네, 그리고 네. 비밀번호는 0000. 기기 이름은 이제 아이들이 여러 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 기기 번호를 알기 위해서 네, 네, 기기 이름을 확인을 해가지고 연결을 해주시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한번 접속 한번 해볼 건데 제가 요거 한번 깔아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저도 깔아놨는데 네, edu 아이고 자, 1부터 있거든요, 사실. edu 1부터 있는데 지금 선생님들이 몇 분 계시지? 38분이신데, 이걸 어떻게 나눠드려야 될까? 네, 어쨌든 지금 보니까, 네, 이 연결에는 기억, 니은, 닉을 뭐 이 순으로 있으니까, 네, 디지털 새싹 이분들은 안 하실 것 같고, 그쵸? 네, 삼성 SM 여기에서부터, 네,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차례대로 2, 3, 4, 5, 6, 7, 8 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지금 제가 3을 갖고 있어서, 그러면 4부터 시작해서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4부터 시작해서 네, 이거 지금 들어와 계시는 목록에서 네, 처음에 삼성 SM 요분이 5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강다혜 님이 6 뭐 이런 식으로 심수연 님이 7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들어가셔가지고 비밀번호는 제가 말씀드렸죠. 빵빵빵빵이라고 0000 네, 해서 한번 로그인을 해보시겠습니다. 화면 잘 보이고 계시죠? 네, 들어가시면 여기 안에 이제 되게 많거든요. 네, 저희는 이제 진로 탐색을 할 거라서 여기에 있는 직업 탐색 얘를 선택을 할 거고 이제 제가 아까 경우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이렇게 해놨는데 처음에는 나에게 맞는 직업 찾기라는 챗봇하고 연결을 해볼 거예요. 지금 선생님들이 금쪽이가 없어도 여기에 채팅으로는 할 수가 있어서 네, 이렇게 연결해서
네, 대화하기를 하는데 금쪽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스피커로 대화하기를 하면 금쪽이를 연결해가지고 서로 스피커랑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 혹시 실습을 해보시고 싶은 선생님들은 네, 에듀로 시작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알려드렸잖아요. 네, 이렇게 들어가신 다음에 빵빵빵으로 하셔서 스피커로 대화하기로 해서, 아니, 스피커가 아니라 채팅으로 대화하기 해서 채팅으로 쓰셔도, 네, 이게 구현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되고, 저는 스피커가 있기 때문에 스피커로 대화하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눌러보면, 지금 저의 손캠이 보이나요? 저도 지금 캠을 일부러 이 지금 금쪽이가 보이는 캠으로 해놨는데 잘 안 보인다고 저희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서 상자님 제 이거를 캠이 보일 수 있게 좀 조정을 해 주실 수 있나요? 동시 접속도 될 것 같아가지고 사실 뭐 네. 네, 이렇게 저는 이제 사실 금쪽이가 있잖아요. 지금 켰거든요. 지금 소리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얘가 지금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와이파이가 연결이 안 되었네요. 네, 이렇게 연결 안 됐을 때는 와이파이를 연결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네, 저는 이제 이렇게 되면 지금 평소에 아까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연결이 안 된 거예요. 회색으로 되어 있으면 지금 화면처럼 이렇게 하늘색으로 만든 다음에 완료를 눌러야지 사실 네, 연결을 할 수 있는 거라서 이렇게 해서 꼭 연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실제로 하실 때. 음, 제가 집 와이파이를 지금 연결을 안 해놓은 것 같아서 혹시라도 이제 챗봇이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처럼 그렇게 딱 나와 있으면 너무 좋은데 제가 아까 경우의 수를 세 가지 알려드렸는데 뭐 네, 분명히 인터넷도 연결되어 있고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네, 기기만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그쵸? 이럴 때는 여기에 지금 화면에서 등록 버튼을 누릅니다. 등록 버튼 누르면 여기서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줘요. 스피커의 모드와 정지 버튼을 동시에 5초간 누르래요. 앱 연결 모드입니다. 네, 그러면 M 연결 모드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나오죠. 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기기에 하시고 연결을 하시고 아, 제가 이거를 연결 안 했군요. 네, 얼마 전에 인터넷을 바꿔서 네트워크 이름을 해서 하시면 되는데 사실 저희는 이 과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저희가 다 연결해서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얼마 전에 집 그거를 바꿔가지고 그걸 선택하면 되는데. 네, 집에서 테스트 해보실 때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저희가 라우터 다 연결해서 드리기 때문에 이 과정은 아마 하실 일이 없을 거예요, 선생님들이. 이거를 지우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가수 멜로디 챗봇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쵸? 얘를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챗봇 광장으로 가서 내가 연결하고 싶은 챗봇을 연결 누른 다음에 대화하기에서 스피커로 대화하기 눌러서 완료. 이렇게 눌러주시면, 네, 이제 지금 이제 연결이 잘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제 손캠 보이나요? 지금 금쪽이 모양 있는 캠 모양이 보이나요? 제가 저게가 아니라서.
어떻게 되지? 지금 금쪽이 보이는 이 화면은 안 보이나요? 그러면? 화면과 마우스. 음, 보이시는 거죠? 네. 자, 일단 이렇게 모양이 되어 있는데 사실 얘 안에는 당연히 기계가 들어있는 거라서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버튼 모양이 살짝씩 달라질 수는 있는데 네, 이렇게 생겼고요. 앞에 사실 금쪽이 입을 누르면서 말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입 앞에 이 버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면서 네,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아, 이 화면이 보이나요? 음흠. 자, 지금 이 미팅 화면은 보이시나요? 뭐가 잘못된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화면이 병렬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발표자를 누르면, 네, 원활하게 보인다고 합니다. 네, 원래 금쪽이 안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빼면 요 앞에 이게 버튼이 있을 거고요. 사실 애들도 하다 보면, 네, 이걸 빼서 해요. 처음에는 너무 귀엽다 말하면서 이 애를 가지고 굉장히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 결국엔 빼가지고 보기 때문에 이 버튼을 누르면서 말을 하면 되고요. 아까 보면 이제 얘 나에게 맞는 직업 찾기 같은 경우에는 나에게 맞는 직업을 찾고 싶어라고 얘기해야지 시작된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누르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에게 맞는 직업을 찾고 싶어. 좋아. 어떤 직업이 너에게 맞는지 알아보는 재미있는 질문들을 해볼게. 너가 좋아하는 활동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첫 번째 질문이야. 기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내는 걸 좋아하니? 응, 좋아해. 좋아. 다음 질문이야. 과학 실험을 하는 걸 즐기니? 응, 좋아해. 멋져. 그럼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걸 좋아하니? 응, 좋아하는 것 같아. 좋아. 이제 또 다른 질문이야. 다른 사람의 숙제를 도와주는 걸 좋아하니? 응, 설명하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 좋아. 다음 질문이야. 너는 팀의 리더가 되는 걸 좋아하니? 응, 그런 것 같아. 멋져. 마지막 질문이야. 물건들을 정리하는 걸 즐기니? 아니, 아닌 것 같아. 알겠어. 너의 답변을 바탕으로 너에게 맞는 직업을 정리해 볼게. 1. 실용적인 직업 기계나 기술과 관련된 직업. 2. 사회적인 직업 다른 사람을 돕는 직업. 3. 예술적인 직업 창의력을 발휘하는 직업. 이런 직업들이 너에게 잘 맞을 것 같아. 궁금한 점이나 해보고 싶은 활동이 있니? 코딩하는 거 좋아해. 코딩을 좋아한다니 정말 멋지네. 코딩은 문제를 해결하고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야. 혹시 어떤 종류의 코딩을 해보고 싶어? 예를 들어 게임 만들기나 웹사이트 만들기 같은 거?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얘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선 계속 이제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금쪽이가 없어서, 실습은 못 해보시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화하기 눌러서 여기서, 네, 채팅으로 하는 걸로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새로 채팅하기. 이렇게 해서 지금 화면이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네, 병렬로 보는 거에서 발표자 말고 또 화면을 보시면 지금 제가 보는 화면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여기에서 이렇게 전송해가지고 선생님들도 지금, 네, 집에서도 한번 이렇게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초등학생이나 다문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태블릿도 마찬가지고 자판 치는 게, 네,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쪽이로 하는 거를 더 선호를 할 것 같기는 해요. 네. 네, 하지만 선생님들 한번 해보시라는 측면에서 이것도 알려드리는 거고, 네, 그리고 지금 보면 여기 직업 인터뷰라는 것도 있고요. 그죠? 여기 보면 소설가부터 시작해서 엄청 많아요. 그쵸? 소방관 놀이까지 해가지고 직업을 아예 정해놓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게 이렇게 엄청 많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뭐 선생님이라든지 변호사로 뭐 이런 것도 대화하기 눌러서 네, 같이 대화를 하면 이 직업에 대해서 되게 상세하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연결하셔가지고 연결할 때 사실 어려운 부분은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만 잘 확인하셔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돌아와서 기기 번호 꼭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면 애들이 막 여러 가지 이상하게 연결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네, 꼭 확인해서 연결하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아무리 등록이 되어 있어도 연결이 안 된 거예요. 그쵸? 아까 제가 보여드린 화면처럼 파란색으로 바뀔 수 있도록 이 하늘색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확인하시고 아래쪽에는 이전 사용자가 연결해 놓은 챗봇 정보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위에 있는 버튼 눌러서 나에게 맞는 직업 찾기 챗봇과 연결되어 그쵸.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이걸 연결했기 때문에 요거랑 연결되어 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챗봇이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사실 그 금쪽이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걸 할 수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요거는 뒷삭용으로 저희가 진로 탐색만 넣어놨는데 저희가 실제로 수업할 때는 어, 여기 말고, 네, 금쪽이 친구들에 보면, 뭐, 행복한 금쪽이, 뭐, 투덜이 흑쪽이, 뭐, 금쪽이 엄마, 금쪽이 아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애들한테 해라고 하면 이게 다 성격이 다른 금쪽이들이라서 엄청 아이들이 재미있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시간이 부족하실 것 같기는 한데, 혹여라도 시간이 남으시면, 네, 행복한 금쪽이랑 투덜이 금쪽이만 해보셔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행복한 금쪽이 같은 경우에는 행복한 금쪽이 연결한 다음에 뭐 제가 자주 하는 설명 중에 하나인데 나는 딸기가 좋아라고 얘기하면 네, 행복한 금쪽이도 아 그래? 딸긴 참 맛있어. 나도 딸기가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투덜이 금쪽이 같은 경우에는 투덜대는 애거든요. 그냥 성격이 투덜대는 애라서 나는 딸기가 싫어. 딸기는 너무 달아. 난 수박이 좋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아, 그래? 나도 수박 좋아해. 라고 얘기하면, 난 수박이 싫어. 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챗본마다 다 성격이 다르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러면서 막 혹시라도 시간이 남으면, 어떤 애들은 또 영어금 쪽이를 또 엄청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무궁무진한 컨텐츠인데, 네, 이런 애들도 있고, 뭐, 위인 컨텐츠도 있고, 그래서 한번 보시면, 네, 되게 재밌는 내용들이 많으니까 요건 이번에 신제품 나온 건데 요건 아직 출시가 안 됐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그 전에 했던 컨텐츠로는 이렇게 금쪽이와 함께 한글 공부하는 컨텐츠들도 있고 해서 뭐 혹여라도 시간이 남으시면 금쪽이랑 같이 학습을 해보시는 것도 되게 재미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은 금쪽이 진행하고 네, 또 조금 쉬는 시간 갖고선 중국 컨텐츠도 한번 빠르게 훑고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이 항상 없어요. 제가 잘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 항상 없어서, 네. 지금 46분인데, 네, 8시에, 네, 중국 컨텐츠 잠깐 교재랑 또 교환 좀 보여드리고선, 네, 또 꽉꽉 채워서 하면 싫어하시니까 조금 일찍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8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들어오셨을까요? 네, 빠르게 한번 훑어드리고, 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새로 컨텐츠로 만든, 네, 중국 편이고요. 네, 중국 편도 두 개의 교육 컨텐츠로 이루어져 있고, 네, 아까랑 비슷한, 네,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따 교재도 잠깐 보여드릴 거고요. 네. 사실 요거 설명해 드리는 거는 금방 끝날 것 같아서 요 내용들 보시고, 네. 이야기를 일단 아이들하고 한번 교재를 보면서 읽어보고, 네. 중국의 명절, 춘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네. 춘절이 그거죠. 음력 1월 1일. 네. 세뱃돈 주는 거, 그리고 폭죽을 터뜨려서 귀신을 쫓는 풍습이 있는 것들, 뭐, 이런 것까지가, 네, 들어가 있는 거고요. 네, 제 스크린 잘 보이시죠? 그리고 중국 명절에는 이렇게 만두를 먹고 세뱃돈 봉투, 빨간색 봉투에다가 네, 돈 주고 불꽃놀이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 이야기를 읽으면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기 때문에 그 이야기 네, 읽어서 봐주시면 됩니다. 네, 역시 어휘 익히기 부분이 있고요. 어휘 익히기에서 배운 단어들을 이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는 거 해보고, 네. 안에 이렇게 빈칸 채우기. 그리고 소리차에는 어떤 센서가 달려 있는지, 네, 소리 센서가 달려 있죠. 그리고 소리를 감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가 움직입니다. 소리차는 어떤 일들을 도와주었나요? 그래서 네, 짐을 날라주었죠. 나만의 센서 자동차 이야기 만들기. 요거는 제가 인공지능 활용이라고 적어놨는데 요거 아마 금쪽이 중에서 이야기 챗봇이라는 챗봇도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시면. 그래서 이야기 챗봇으로 만들면 뭐랑 뭐에 관련돼서 이야기 만들어줘만 해도 금쪽이가 알아서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그런 것도 한번 실습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키트 보내드릴 때 같이 금쪽이도 보내드리기 때문에 네. 그리고 소리 센서를 활용한 다른 제품 생각해 보기. 그래서 소리 센서를 이용한 네, 지금 이미 나와 있는 제품들 아이들하고 한번 보고 네, 바로 네, 메이킹 하는 시간 같습니다. 역시 사실 자동차 키트가 아이들한테 인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네, 자동차 키트를 꼭 하나는 넣어야 되겠다. 저학년에도 해서 이제 기획이 된 키트이고요. 아무래도 앞에 있는 전기 자동차 키트보다는 훨씬 과정이 짧고 쉽습니다. 저학년 아이들이 할 수 있게 하려고, 네, 나름, 좀 과정을 많이 줄인, 네, 그런 자동차 키트고요. 그래서 역시 조립 가이드 이렇게 있고, 역시 저희 조립 영상들도 다 제공해드립니다. 자, 요거 사실 저학년 애들 플러스 마이너스 바꿔가지고 하는 친구들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네, 요거는 꼭 네, 주의해가지고 이거 바꿔서 하면 이제 아무리 잘 조립해도 작동 안 되기 때문에 네, 요거 꼭 저학년 친구들한테는 꼭 주의할 수 있도록 설명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네, 역시 샤프트는 네, 손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뭔가 딱딱한 단단한 물체를 대고선 눌러서 끼워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앞에 센서 이거는 사실은 이제 다른 센서를 붙이려고 해놓은 건데 네, 이 앞쪽에 이제 소리 센서도 네, 양면 테이프 두 장을 겹쳐서 붙여주는 거죠. 이것도 저희가 영상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두 장 붙이는지 애들이 두 장 겹쳐서 붙이라고 하면 두 장을 막 이렇게 나란히 붙이거든요. 그러면 소용이 없어서 이 센서 뒷부분이 좀 뾰족한 부분이 있어서 양면 테이프 하나만 붙이면 잘 붙지가 않아요. 그래서 두 장을 겹쳐가지고 도톰하게 붙이라는 건데 요거를 이제 저학년 친구들은 좀 헷갈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설명을 잘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제일 헷갈리는 부분은 이거죠, 역시. 모터. 네.
얘는 다행히 빨간색은 다 플러스에, 그쵸? 빨간선 VCC에, 검은 선은 아웃에, 검은 선 GND에 이렇게 꽂아주시면 되네요. 그래서 요거 모양 잘 보고 꽂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실제로 근데 1학년 애들 해봤더니 사실 이거 꽂는 거는 거의 선생님들이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네, 1학년 애들하고 작년에 사실 이거를 조금 미리 한번 해봤는데, 저희는 항상 뭐 만들면 한번 아이들하고 미리 한 번씩 해볼 수 있도록 어떻게든 기회를 만들어서 해보는데요. 네, 꽂는 거는 아이들한테, 1학년 애들한테는 설명을 해줘도, 네, 사실 근데 반대로 꽂으면, 배터리 홀더는 반대로 꽂으면 안 되고요, 당연히. 그쵸? 네, 걔가 이제 합선되기 때문에 안 되고, 이거 모터는 반대로 꽂으면 그냥 자동차가 뒤로 갑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네, 가끔 애들이 물어보는 경우도 있죠. 자동차 뒤로 가게 하고 싶어요. 이런 친구들도 있어서. 네, 그리고 이제 요 선이 조금 이제 지저분할 수 있어서 막 튀어나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양면 테이프를 조금 더 여유 있게 넣어놨어요. 그래서 하나 이렇게 붙이셔서 선을 그냥 이렇게 좀 붙이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놨습니다. 앞바퀴를 조립할 때 안 걸치적거리도록 이렇게 먼저 양면 테이프에다 이렇게 선을 좀 붙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네, 이 샤프트 연결한 바퀴를 이렇게 꽂아 주셔가지고 조립을 해주시면 됩니다. 되게 뭔가 이렇게 아래에서 보면 다 노출이 되어 있지만 이렇게 닫으면 네, 이렇게 잘 되는 애로 만들어 놨고요. 얘는 이제 손뼉을 치면 이렇게 손뼉을 이렇게 치면 앞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네, 손뼉 치면서 아이들이랑 경주 같은 거 해주시면 애들이 막 뒤에 쫓아가면서 막 손뼉 치면서 하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색칠하면 물론 예쁘기 때문에 색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저학년 친구들은 저희가 이제 처음에 기획할 때는 이런 걸 다 넣어놨는데 이거를 하는 것보다는 손뼉 치는 놀이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네. 자, 요거는 그냥 뭐 좀 스킵하셔도 네, 요 정도만 보여주고 자 소리가 나면 감지하고 그거를 다른 부품에 전달한 다음에 모터가 가거나 아니면 LED가 켜지거나 이런 입력 처리 출력 이런 것만 그냥 그림으로 된 것만 좀 보여주시고 글씨로 된 거는 저학년 아이들은 안 봐요. 그래서 네 그냥 차라리 손뼉 경주를 한다든가 이런 활동으로 좀 대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런 소리 센서 내용 그냥 박수가 음파를 발생하고 뭐 이렇게 해서 된다. 이건 네, 앞에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영상을 보여주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고선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은 저학년 아이들하고는 생각보다 시간이 안 남아서 이런 얘를 되게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네, 자, 뒤에 왜냐하면 또 진로 체험 이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잘 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진로 체험에 대한 내용들도 네, 그렇게 있고요. 네, 역시 금쪽이 스피커하고 하는 내용들도 같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수업하시기 편하시라고 같은 거를 이렇게 붙여놨고요. 네, 이렇게 보셔서 하시면 됩니다. 네, 확인학습도 있고,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일을 먼저 보여드렸나요? 아니네. 그러네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네, 얘는 이제 태양광 하우스라는 키트이고요. 얘도 이번에 디지털 히스닥에서는 네, 처음 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이제 UV 관우 장비가 네, 태양광 하우스를 만드는 네, 네. 얘도 역시 네, 생성형 AI랑 같이 이야기를 만들었고요. 네, 사파도 네, 같이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읽어보면 될 것 같고 이 내용에 대해서 또 학습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네, 이렇게 도우면서 협력의 힘으로 집을 완성했어요. 유비가 지으려고 한 특별한 집은 태양광으로 불을 켜는 집이죠. 네.
그리고 세 친구는 각각 어떤 일을 맡았나요? 이야기를 읽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쵸? 유비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관우는 기초를 다지고 장비는 지붕을 만들었대요. 또 태양광 하우스가 마을에 준 변화는 무엇일까요? 아이들하고 물어보면서 그래서 밤에도 밝은 불빛 아래에서 사람들이 모이고 즐거워졌어요. 그래서 우리도 친구들하고 힘을 모으면 어려운 일도 해결할 수 있다. 네, 그래서 나는 친구들과 협력해서 일을 해본 적이 있나요? 그때 느낀 점을 아래에 적어보세요. 이런 것들 다 책에 넣어 있고요. 그래서 책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네, 실제로 요즘에 지붕이란 지붕에 다 태양광 패널 설치되어 있는 거 많이 보셨죠? 네, 요즘에 굉장히 많이 핫한 에너지 중에 하나고요. 네. 그리고 키트 메이킹 합니다. 얘는 사실 굉장히 간단한 메이킹이어서 지금은 이제 양면 테이프 2개만 들어갈 수 있게 더 간단하게 바뀌었는데, 네. 집 모양을 네, 이렇게 해주고요. 네. 사실 여기 2개만 양면 테이프를 붙이면 돼서 양면 테이프는 2개만 들어가면 됩니다. 하면 여기 지금 LED 보이시는데 이쪽에 태양광이 들어가면 네, 여기 이렇게 불이 켜지는 하우스고요. 이것도 아이들 굉장히 예쁘게 색칠하고선 그 교실에다가 이제 창문 앞에 쭈루룩 올려놓으면 네, 되게 예쁩니다. 요거 하고선 아이들이 다 쭈루룩 그 창문 앞에 가서 네, 실제로 하는 모습이 굉장히 예뻤던 기억이 있고요. 요거는 사실 예전에는 그냥 불이 켜지는 애로 했었는데, 이번에 요렇게 모양이 바뀌면서 얘는 이제 색깔이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바뀌는 LED로 바뀌어가지고, 네, 조금 더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태양광의 이제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 놓는, 네. 얘는 되게 어려우니까 여기는 아이들하고 보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영상 시청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사실 얘도 좀 어려워서 좀 쉬운 영상을 더 찾아보고 있는데, 어쨌든 태양광이잖아요. 그래서 빛에 의해서 열이 아니죠. 사실 태양광이니까 빛에 의해 가지고 에너지를 만드는 거라서 네, 장점은 네, 뭐 깨끗한 에너지, 전기 요금 절감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네, 그래서 태양광을 가지고 하는 진로 탐색 이런 것들이 있고 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싶냐. 유비 관우 장비 중에서 하나 선택해서 써라. 요거는 계속 비슷한 내용이라서 그리고 나만의 태양광 하우스는 어떤 거 차라리 저학년 친구들하고는 사실 이런 활동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앞에 내용들은 좀 지루하고 힘들어할 수 있으니까 자 우리 나만의 태양광 하우스 그려볼까? 사실 8자씨가 굉장히 길진 않잖아요. 그렇죠? 만들기 하고 금쪽이 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것만 해도 충분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니까 네, 저학년에서는 아이들이 즐거워하고 재밌어 할 수 있을 만한 활동들로 아까 손뼉 자동차도 손뼉을 털면서 뭐 경주하는 거라든가 얘는 태양광 하우스를 한번 내가 그리고 싶은 모양을 한번 그려본다든가 이런 위주로 조금 변형을 하셔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같은 내용이라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진로 탐색하고 확인 학습까지 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뭐 워낙에 저희가 요거를 할때 교재 안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까 베트남하고 마찬가지로 네, 교재 안에 이제 다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교재 중심으로 해가지고 차분히 수업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교환에 있던 내용들이 교재에도 네, 거의 그대로 들어가 있고 네, 정답은 또 뒤쪽에 있으니까 아이들이 미리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좀 학습도 같이 진행하시면서 메이킹 활동도 하시고 그리고 금쪽이하고도 충분히 재미있게 놀면서 AI를 즐길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도 QR들 다 넣어놨기 때문에 QR코드 하셔가지고 아이들한테 영상 보여주시면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히 책에 진짜 모든 내용을 다 집어 넣어놔서 책도 같이 가기 때문에 교과서 선생님들이 어려우실 부분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